이런 상황을 비유한다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붕에서 비가 새 들어올 때 지붕을 막는다면 일단 비가 더 이상 새지는 않겠지만 이미 비가 새서 망가진 벽지나 벽은 그대로 있을 겁니다. 베타아밀로이드 차단제라고 하는 것은 지붕을 막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지붕을 막았다고 해서 저절로 벽지도 좋아지고 정상으로 돌아오는 건 아니죠. 안녕하세요. 청래한의원의 이진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매의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앤다고 알려져 있는 약들, 그리고 그 약들의 효과와 한계, 그리고 왜 그런 한계가 생기는지를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베타아밀로이드는 현재까지도 가장 유력한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타우 단백질이라든지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 있지만 베타아밀로이드 자체도 알츠하이머병의 큰 원인 중에 하나인 것은 확실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타아밀로이드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생각됐었기 때문에 많은 제약사들에서 베타아밀로이드를 없애는 약들을 만들었고요. 몇 년 전에 아두카두맙이라고 하는 베타아밀로이드 제거제가 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레카네맙이라고 하는 아두카두맙의 개량 버전이 다시 출시가 됐는데요. 이 약들의 한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아두카두맙이나 레카네맙 모두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데는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치료 전과 치료 후에 베타아밀로이드의 수치가 많이 줄어든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증상이 호전되는 경우는 사실 찾아볼 수는 없고요. 약 23%에서 25% 정도 환자분들이 상태가 나빠지는 게 조금 지연됐다는 정도의 효과만 보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아두카두맙은 2024년 1월 말에 생산과 판매가 중지됐고요. 그리고 레카네맙의 경우에는 7월에 유럽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이런 한계가 나타나는 이유는 아두카두맙이나 레카네맙 두 가지 약물이 모두 뇌출혈의 위험을 크게 일으킨다는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거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약 20% 정도의 일부 환자에서만 치매 증상이 호전되기보다는 증상의 악화를 조금 늦추는 정도, 그 금액에 따라서는 기대하는 효과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이제 승인이 안 됐던 건데요. 베타아밀로이드는 확실히 없어지는데 왜 치매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는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 혹은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뇌세포의 산화 스트레스로 인해서 뇌신경이 손상되면서 나타나는 건데요. 베타아밀로이드가 없어진다고 해도 이미 손상된 뇌신경이 다시 재생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베타아밀로이드가 없어졌기 때문에 악화되는 속도가 좀 늦어지긴 하겠지만 타우 단백질이라든지 아니면 산화 스트레스 때문에 치매는 그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미 손상된 세포들이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거죠. 치매를 일으키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좀 적어졌기 때문에 상태가 나빠지는 속도가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미 진행된 치매 상태를 돌이키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한약이 나름대로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한약은 여러 가지 연구에서 뇌세포를 재생시키지는 못하지만 뇌세포 사이에 활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는 뇌세포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PET-CT의 검사 결과 뇌세포의 활성이 높아지면서 전체적으로 활동이 활발해진다는 게 알려지게 된 거죠. 뇌세포의 활동이 활발하게 된다면 그때는 남아있는 뇌세포들이 이미 손상받은 뇌세포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줄 수 있는 뇌가소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뇌가소성은 뇌 손상이 나타난 질병에서 제일 중요한 치료 원칙 중에 하나인데요. 흔히 중풍이라고 알려져 있는 뇌졸중이 나타난 뒤에 운동장애가 나타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뇌졸중으로 인해서 운동을 담당하는 뇌세포들이 손상을 받게 되면 그 부분에서 관장하고 있던 운동들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쪽 팔이나 다리가 불편하신 경우들을 흔히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재활운동을 하시게 되면 천천히 장애들이 줄어드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뇌세포가 다시 살아난 게 아니고 살아남아있는 뇌세포들이 이미 손상된 뇌세포들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하는 뇌가소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효과입니다.
한약의 효과는 결국 뇌 가소성을 높이기 위해서 뇌의 활성을 높이는 데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단순하게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과 외에도 뇌 가소성을 높여서 증상을 호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베타아밀로이드 제거제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효과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특별하게 치매 상태를 호전시키기보다는 악화를 조금 늦춰주는 정도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타우 단백질이라든지 산화 스트레스를 조정하는 약들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저희 청래탕 같은 경우에는 이미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와 베타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을 줄여주는 효과가 입증이 되었고 뇌의 활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베타아밀로이드 제거제가 왜 제한적인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